어제 늦게까지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은 국회 법사위 국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절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그 현장을 지켰던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한 걸음 더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닙니다. 어제 늦게까지 너무 힘드셨죠. 예. 근데 그래도 예. 어제 뭐 좀 의외로 싸움이 적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일찍 끝났습니다. 예. 저는 12시가 다 될 줄 알았는데 네. 10시경 전후로 그러니까요. 예, 끝났으니까요. 어제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강혜경 씨의 출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명태균 게이트의 제보자 강혜경 씨가 상당히 많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혔는데요. 국감장에서 만난 강혜경 씨에 대한 인상은 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또 신뢰성을 주는 인물, 네. 그 언행,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의 그 설득에도 굉장히 성공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뭐 강혜경 씨가 별거 아닌 사람인처럼 네. 아닌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명태균 씨보다 뭐 100배는 더 신뢰감이 있고 네. 정확하고 믿을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명태균 씨가 뭐 식탁 아래 묶어놓은 뭐 강아지 뭐 이런 발언을 기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욕적 언사기 때문에 불쾌할 텐데도 본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런 반려견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이분이 강단이 보통이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직감적으로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전투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별로 할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강혜경 씨의 그 신빙성, 신뢰성 이걸 떨어뜨리는 것이 본인들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뭐 시도에도 불구하고 워낙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실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작전이 별로 먹혀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한 13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국감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건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기가 막히다 이런 내용은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 영적인 대화. 예, 조금 무속적, 미신적 요소가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고 언론도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혜경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들으니까 그게 진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어떤 그 범죄의 문제들도 많이 그 구체적으로 진술해줘서 좋았지만은 그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영적인 그런 미신적 요소로 얽혀 있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정부의 수준이 이런 것인가, 뭐 천공이니 또 뭐 무정스님들 얘기들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제 또 명태균 씨 문제까지도 얽혀지면서 또 그것이 외교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정부의 그 수준을 더 한심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그 신기가 좀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강혜경 씨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예지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통찰력하고 예지력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조금 예언 능력, 통찰력이라는 것은 과학성을 그렇습니다. 논리와 과학을 토대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것은 뭐 꿈을 뭐 맞춘다든가 느낌으로 맞추는 그런 능력 이걸 어제 예지력이라고 좋게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 그건 역시 넓게 보면은 좀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뭐 그런 뭐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을 때 번거지 모자를 쓴 어느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느낌이 안 좋다. 좀 불길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꿈인가요? 아니 실제 그게 그 실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 번거지 모자를 쓴 어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굉장히 그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예. 사흘 후에인가 예. 그 친정 어머니 최은순 여사가 구속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우,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명태균 씨의 말을 믿고 존중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예.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역시 무속이었구나 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아니고 본인에 대해서 무속인 역술인이라고 얘기하면 뭐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막 전화해서 막 화도 내고 이런 게 명태균 씨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강혜경 씨가 전해준 내용을 들어보면 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그 이동훈 논설위원이 이제 뭐 해촉되는 과정, 대변인에서 해촉되는 과정, 그리고 또 처음 만났을 때 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서로 주고받았다는 뭐 이제 무사와 주술사의 예. 이야기. 예. 이런 거는 거의 무슨 예. 그래서 소설에서나 봄직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현실에 그리고 정권의 내밀한 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정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뭐 점도 많이 치러 다니고 예. 뭐 무슨 부적? 뭐 예. 명리학에 의존한다는 얘기들은 가끔 예. 듣긴 듣습니다만은 예. 이 정도까지 심한 정치인 부부가 있었을까? 네. 그거 참 의문스럽고 또 하나 이제 더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 네.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도 신경 쓰면 용납이 되겠지만 네. 국민의 여론이나 정서나 요구는 아예 무시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뭐 영적 단계가 높은 그 네. 무속인들의 말에는 그렇게 맹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네. 도대체 어디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인지 예. 어떤 정치를 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님 어제 좀 강혜경 씨가 이제 여러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영적인 대화를 비롯한 이제 무속 스캔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론조사, 여론 작업, 여론 조작, 뭐 그것은 실제로 보정이 아니라 여론 조작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명태균 씨에게 의뢰했던 혹은 또 뭐 관계가 있는 정치인 27명 명단을 또 국회 법사위에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좀 종합해 볼 때 이게 뭐 무속은 무속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는 영역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을 원래는 다 신고하고 하게 돼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게 정확성이 담보가 돼야 하는 것인데 네. 단순히 뭐 20대 참여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그것을 가중치를 뭐 네. 먹이는 식의 보정 방식이 아니고 아예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거나 예. 숫자를 가져다가 조작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예.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저런 어이없는 그 여론조사자 명태균 씨 예. 이것에 우존을 했던 정치인들은 또 뭘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주문 생산을 해주는 여론조사자가 필요했던 것인지 네. 아니면은 정치인들과 가까운 정치적 실세이기 때문에 예. 그 인맥을 활용하려고 여론조사를 맡겨줬던 것인지 아직 예. 그것을 확인할 기회는 없었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와 그렇게 얽힌 정치인이 많다는 것들도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어제 그 국감장에서 조국혁신당의 그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표가 있는데요. 그 표를 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 내용을 보면요, 의원님, 그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 시절에 경선이든 본선이든 무려 61차례를 1위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2위가 두 번째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7번이나 있고 김영선 의원이 8번, 홍준표 시장이 7번 뭐 저렇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도 서울 종로인데 이분은 뭐 경남 지역이 아닌데 서울 종로인데 이낙연 전 총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뭐 허성무 의원도 4차례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죠. 강혜경 씨의 변호인인데 그분에 따르면 이현주 의원 이분도 그 명태균 씨와 뭐 관계가 돼 있다라는 건데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여야를 넘나들며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본인이 뭔가 자기는 이제 판을 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예. 평가하기는 아직 뭐 좀 섣불을 일인 것 같고 네. 어쨌든 명태균 씨의 그 영향력 네. 참 그게 어떤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셌구나. 특히 경남하고 상관없는 지역에서도 정치인들이 이걸 많이 활용했던 거 보면 인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예. 아니면 주문 생산되는 여론이 필요했던 것일까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오늘 최근에 드러난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새로운 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연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그 점은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증인 그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 집행이 있었는데. 예. 잘 안 됐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도 그 한여름에 그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도 저도 그때 비 맞고 그러니까요. 왔었습니다. 저희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한남동 관저에 벌써 예. 이제 2차례 민주당 의원님들 가셨는데 이 번번이 갈 때마다 경찰의 벽에 막혀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름에 그 폈었을 때는 예. 기자들은 못 들어간다. 네, 국회의원들만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그게 언론인들이 어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거를 함께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수긍할 수가 없어서 함께 네. 들어가려다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왔던 네.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물어봤더니 국회의원도 들어가면 안 된다. 아이고야. 더 더 강해졌네요. 예, 그래서 아마 못 들어갔고 예. 세 분이 그냥 온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가 이건 법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도 필요 없고 법 집행도 필요 없고 니들은 오면 안 되라고 와. 국회의원까지 막았다는 걸 보고 예. 아 갈수록 불통의 정도가 심해지는구나. 법도 필요 없구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네. 또 한편 이해가 가는 부분은 위기의식이 이만큼 높아졌던 거구나. 이제는 국회의원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할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성 안에 숨어서 꽁꽁 숨어서 살망정 앞에 뭐 어떤 그저 굴복하는 모습, 얼굴을 드러내는 모습은 절대 연출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심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 심우정 총장이 어제 그 이제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 전 과정에서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한 데 대한 그 의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지만 별로 흔들리지 않고 뭐 법과 원칙을 강조만 했습니다. 검찰 선배로서 심우정 총장의 그런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훌륭했던 검사들 이원석 전임 총장도 그렇고 우리 심우정 총장님도 그렇고 정말 아주 훌륭했던 검사들인데 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그 전국 상황 네.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검찰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검사들의 독립의 의지가 있고 정권이 평균 수준 정도는 됐기 때문에 그래도 비판은 받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양새라도 취한다는 평가를 좀 받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참여정부 때 송광수 총장 때 네. 송광수 총장님이 독립의지가 무지 강했고 예.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문재인 민정수석 그다음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네. 한 번도 일선의 사건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모아졌었을 때는 그게 가능했고 네. 나머지 정권하에서는 그래도 좀 모양새를 갖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네. 검사 출신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한 네. 그 지금 현재의 그 정치 상황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예.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검찰총장을 정점에 두고 피라미드 조직처럼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했던 건데 네. 지금은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불기소를 하냐 했을 때 고발인이 다시 항고하면 그때는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뭐라고 평가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예. 예. 아유, 참 답답합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그것을 왜 그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찰이 꺼내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중앙지검은 대통령의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충성도 하고 대검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네. 어떤 대통령실의 우중에 맞춰서 처리해 줄 거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네. 저기만 뭐 믿고 맡겨도 돼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네. 그거면은 조금 더 기수들도 높고 현재 이제 무보직 상태다 보니까 네. 그렇게 용화대 충성심이 높지 않은 검사들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면은 거기는 믿고 맡기기가 좀 어려운 이런 그 한계가 있어서 위에서 좀 통제하려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외부에서 요구한 것은 아닐까 네. 이런 의심도 해보는데 아직 그것은 입증된 부분은 아니라 네.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그 심우정 총장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 또는 징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탄핵으로 갑니까? 어제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징계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예.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네. 그 어떤 범위라든가 또 거기에 뭐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뭐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회의는 더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할까요? 제가 그 문책을 먼저 하면 어떠냐. 예. 정당이 나서기 전에 예. 아무래도 그 국회가 나서기 전에 스스로 어떤 자정 기능을 좀 보여주면 어떻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잘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국감이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면 또 하나는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면담, 차담. 원래 독대를 요구했는데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차담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 준비돼 있으면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렇게 악수를 하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네, 저 사진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꼭 저건 뭐 독대도 면담도 아니고 저는 꼭 무슨 면접 보는 장면 같은 생각. 면접이다. 면담이 예. 아니라 면접이다. 예. 굉장히 좀 썰렁한 느낌. 예. 사람 대접을 저렇게 할까. 예. 그것도 저기 딱딱한 그 탁자와 의자 예. 사이에 두고 2대1로 앉아 있는 예. 저런 그 구조가. 예. 야, 저건 손님에 대해서 전혀 어떤 따뜻함, 네. 반기는 마음이라고는 없는 거구나. 나 너 별로 안 좋아해라고 굳이 저렇게까지 티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네. 너는 뭐 비서실장 수준의 인물이지 여당 대표로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아 파트너가 아니야라는 모양을 연출하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 눈썹이 가운데가 이게 뭐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썹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뭐 이런 표현인데 그 댓글창에 사실상 취조하는 거 아니, 취조받는 거 아니냐, 수사하고 있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3대 요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사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라인 정리 요구 이제 3가지인데 대통령실이 즉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라인밖에 없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그래도 조금 여당 대표로 생각을 하고 예우를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표현이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뭐 한동훈 뭐 대표 얘기 뭐 신경 쓰지 않아라는 뭐 별 의미가 없는 행사였어. 신경 쓸 뭐 계획이 없어라고 뭐 공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뭐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한번 만나준 것이지 의미 있는 자리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제 국감장에서 쏟아진 내용만 하더라도 이 어떤 수습 국면으로 돌입을 해야 정상인데 대통령의 인식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수습이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게 참 말입니다. 큰일입니다. 예. 아마 탄핵 전날쯤 돼야 그때 조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예. 반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 국민의 말을 천공 스님이나 명태균 씨의 그 한 10분의 1만 좀 귀를 기울여줘도 얼마나 좋을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3대 요구는 전혀 그 반영이 안 될 것이고 대통령의 태도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오늘 그 많은 보수 언론들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아니다. 이제 갈라파고스의 섬에 혼자 갇혀 있는 식의 인식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제 사설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입을 하는 건데.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실 뭐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뭘 처지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예. 왜 저러는지를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 상반기까지는 딱 생각했던 만큼이라는 뭐 판단을 했거든요. 내가 정확히 맞췄구나. 네. 근데 하반기부터 보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제대로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신용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하나 놀라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잘못하면 국힘의원들이 실망을 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8명만 동조를 하면 네. 정말 정권이 어떤 나락의 위기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단계 아닙니까? 네. 이런데도 저렇게 여당 대표를 저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이하인데 내가 너무 높게 알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없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까지는 차마 찬성을 못 하겠지만 뭔가 경고를 보내고 좀 정신을 차리게 하는 차원에서 말로 안 되니까 김건희 특검법 정도에는 정말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리스트에 관계돼 있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아서 명태균 씨 때문에 개혁신당조차도 김건희 특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또 전망과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당장 저렇게 명태균 대표하고 가까운데 김건희 특검법 동의하겠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나쁜 관계, 네. 뭐 위법적인 관계, 특검을 통해서 뭐 자기들까지 처벌 받고 이러는 상황이 생길 이런 행태는 저질렀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재의결 국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뭐 전환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계속 앞으로도 뭐 몇 주, 한 달 가까이 그렇게 계속 지속한다고 한다면 그때 국힘의원들 입장이 됐을 때 정권을 좀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초리로 좀 때려주면 좋겠는데 회초리를 때릴 수도 없는 입장에서 몽둥이라도 하나 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죽지 않을 만큼 좀 혼을 내줘야 한다고 친다면 특검법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결단이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걸로 전망하세요? 이제 좀 윤 대통령을 잘 아는 편에 속하신다면 그가 선택할 뭐 주변에서는 별별 얘기가 나옵니다. 참모들은 뭐 이혼에 준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보수 언론들은 뭐 아크로비스타나 뭐 사가로 가라. 경우에 따라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백담사로 김건희 여사를 보내야 된다. 뭐 별별 조치들이 다 나오는데 이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떤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외부 활동을 조금 자제시키겠다.
아, 이 정도 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그 얘기만 했습니다. 딱 그 얘기 외에는 예. 저는 그 얘기는 듣지는 예. 못했는데 그 얘기 외에는 예. 절대 양보할 사람이 아니죠. 의원님 딱 적확하게 그 예, 얘기를 예. 했습니다. 예. 예. 최소한도로 네. 신경 써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고 나머지는 들어줄 뭐 성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슈가 마포대교까지 저렇게 나타나서 통치자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 탄생에 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공동정권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대통령 자신으로서의 어떤 아니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말을 잘 들어서 네. 지금까지 성공하는 길을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정말 그 공동 창업을 했다라고 정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공동 창업이요. 또 예.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꼼짝을 못하는 이런 그 지금까지 이런 걸 보면은 뭐 다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쯤 뭔가 좀 천공 스님이나 이런 분이 나서서 지금 이러이런 조치를 안 하면 네. 진짜 정권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좀 해주면 빈말이라도 하나 좀 해주면은 예. 그때는 말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보다 더 위에 있는 예. 천공 스님이 말씀이죠. 예. 아유 참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대단히 서글픈 예. 현실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새로운 그 민주 질서를 만들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하자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그렇게 이어진다고 믿고 있었는데 다시 무슨 뭐 무속이 나오고 영적 대화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조정이 됐다고 하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어제 정말 국감장에서 많이 쏟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정부가 남은 임기를 다 마친다고 했을 때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는 거냐. 특히나 이제 안보 불안이 점점 커지고 예, 있기 예. 때문에 더 걱정이 있습니다. 안보 불안 결국은 뭐 지금 뭐 이 상황 이어야 네. 대치 상황 또 국민과 정권의 대치 상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마 저 대북 관계, 네. 긴장 관계 조성하는 저 문제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미 속는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쓰레기를 일부러 그냥 보내게끔 계속 자극을 네.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무인기 예. 북한에 그 평양까지 보내서 그렇습니다. 삐라를 뭐 떨어뜨리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들, 이게 이 정부가 우리 군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네. 뭔가 관련성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했어도 부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애매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적당한 긴장 관계를 그 조성을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그 대북 이슈를 가지고 지난 뭐 보선에서 예. 뭐 좀 승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그거 말고는 현 정부의 수준, 인식 수준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즈음해서 북한이 뭐 ICBM을 발사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최대한 남북관계 긴장을 끌어올려서 경우에 따라서 국지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남북 관계 긴장은 조성을 하고 그걸 정치에 이용할 생각까지는 있겠지만 네, 진짜. 실제 전쟁 전투가 빚어지는 상황까지는 뭐 철책선에서 뭐 총격전전 수준이라면 모를까 네.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는 원치는 않을 걸로 보이는 게 예.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인데 예. 뭐 그럼 자기네 이래야 할 것들도 많은데 예. 설마 그런 일이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예. 윤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이 굳이 자기를 스스로 위기에 빠뜨리고 뭐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까지는 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자제와 함께
그 제2부속실 설치하면 대충 좋아질 거다. 제2부속실 설치만 하면 나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너무 당연한 조치인데도 이 되게 더디고,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 사실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2부속실 문제는 저걸 만들겠다는 자체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죠. 애초에 국민과 약속했던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방에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예. 뭘 활동하는 걸 전제로 그걸 보좌하는 조직을 만듭니까? 예. 그것은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것은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는 아하. 그런 상황으로 예. 안방에 조용히 있는 것이 예. 정권의 그 임기를 보장하는 길인 것 같고, 그다음에 특감 저것은 저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추천권자를 네. 국회라고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천권자 누가 책임지는 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 300명의 의원인지 불분명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은 뭐 추천해도 방통위원처럼 임명을 안 해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네. 시간을 보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법 개정을 안을 내놨습니다. 추천의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해놓고 예. 그다음에 며칠 안에 예. 추천해야 할 의무를 두고 날짜 특정을 하고. 그러면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은 임명. 반드시 임명해야 하고 예.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되는 걸로 예.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예. 절차상 그게 그 컨베이어 시스템 그 네, 굴러가듯이 네, 네. 될 수밖 제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법이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특별 감찰관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는 왜 예. 이제 와서 특감 얘기를 그걸 하는가. 내놨을까?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텐데 예. 차마 특검법은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니까 네. 결국은 그 특감법으로 적당하게 좀 뭔가 타협을 하고 넘어가려는 뭐 정치적 어떤 뭐 타협의 뭐 좀 회색적인 주장이 아닐까 그 예.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국민들은 이 답답한 속내를 좀 확실하게 해결하고 좀 정상적으로 물가며 경제며 외교안보며 문화며 뭐 사회정책 모든 것들이 좀 제대로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좀 시대착오적인 논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맡겨진다는 것에 대해선 진짜 분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 국감이 대체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는 다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특검 정국이 다시 또 오는 것이죠. 예. 검찰이 나서서 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뭘 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네. 나서는 그런 예. 꿈 같은 일이 있지 않는 한 결국은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없다. 것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저런 그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여당 대표마저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는 거부권도 필요 없이 네. 아마 특검이 도입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걔네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굳이 또 그것을 화답을 네. 대통령 면담을 네. 앞둔 상태에서 3시간 만에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걔네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의도가 뭐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쉽게 응하는 의도가 뭐든 간에 국민을 위해서 좀 필요한 일들, 뭐 법안들, 제도들, 예산들 이게 조금 좀 좋은 네.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되고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은 어디인가요? 오늘은 이제 서울 예. 그 고지법 예. 수원 고지법입니다. 아이고, 예. 예. 오늘도 국감 바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